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미님이 놀랍게도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까 전에 재화영님께서도 또 오늘도 으쌰으쌰 두 분 건강하시고 6월에는 모든 분들 좋은 일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5월 한 달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주셨고요. 김동동님께서도 약수하지만이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세미님께서 제주뉴스까지 저렇게 항상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세미님이 야 이거 진짜 뭐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시민단체 길 민경호 대표님의 품격 있는 방송까지도 빨대양 서민 교수님까지도 홍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세미님이 안 계셨으면 저희 방송 접었어야 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요. 4시 방송은. 우리 스페너신 유나킬리님이 뭐라고 네. 하셨냐면 화해는 둘이 같이 하는 거라 했는데 유나킬리님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렇지.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화해하는 척이라도 좀 해서 우리 사람들을 좀 달래고 좀 붙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좀 화해는 진짜 둘이 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도 아직 화해 안 한 상태로 지금 어. 2년째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네네.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사상 처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거에 대한 결과가 30일 날 나왔었죠. 네. 이게 이제 그 간첩 혐의가 있었던 유우성 씨에 대한 얘긴데 네. 유우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당시 이게 지금 벌써 한 10년 정도 된 얘기예요. 네. 근데 10년 전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당시 이제 그 부산지검의 차장 검사였던 안동환 검사 이번에 이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던 안동환 검사죠. 네. 안동환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 그러면은 대북송 관련해 가지고 너 또 문제가 있어라고 기소했다라는 거를 민주당에서는 보복 기소라 그래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점이 작년 9월 달에 이 탄핵 소추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는 이재명 대표가 20일 넘게 초인적인 단식 투쟁을 할 때 그러면서 울면서 사실상 읍소하다시피 제발 체포동의안 이거 부결시켜 달라라고 했었던 심지어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던 그날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누가 그렇죠. 보든지 간에 안동환 이 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약간 보복성 이런 탄핵이었다라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는데 헌재가 이번에 결정을 내린 거는 5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음. 이 사건이 이제 한 2015년 거의 뭐 2015년 14년 뭐 그렇죠. 10년 전이죠. 그때 벌어진 일을 가지고 음. 뭐 8년 9년 10년 있다가 다시 음. 탄핵 소추를 한다는 건 이건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탄핵권 남용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갖다 공소권 남용으로 검사를 갖다 탄핵에 소추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이 검사의 마음을 제가 좀 헤아리자면 사실 이제 유우성 이분이 간첩이 이제 뭐 무죄가 나왔는데 그 당시 국정원과 검찰 쪽에서는 이 사람이 100% 간첩이라고 아마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우성이라는 사람.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난 아는 공안 사람이 네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저도 유우성은 그때. 간첩이라고. 그러니까 간첩이 거의 확실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갖다 그냥 풀어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네. 다른 걸로 이제 공소를 이제 뭐 해서 공소를 유지하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헌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영진, 김영도, 정영식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보복 기소가 아니었다. 이거는 당시 이제 그 안 검사 나름대로 신중을 다해서 네.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수사를 하고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기소유예 처분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이제 기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바뀌게 됐던 거는 다시 신중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정황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기존의 처분을 번복해서 기소를 했던 것이지 이게 보복 기소가 아니었다라고 헌재는 일단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우성 이분이 네. 이제 그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이게 무죄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 우리 국정원이 그 당시에 이제 증거를 조작한 그거는 그런 게 팩트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더 그냥 유죄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게 아쉬운 부분이고 거기서 엎어치는 바람에 완전히 그 당시 민변이 달라붙어 가지고 민변 어떤지 알지 않을까? 그 민변은 그냥 저쪽을 계속 그런 거 간첩 아니 그 청주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도 민변이 붙어가지고 계속 그냥 어떻게 좀 재판 지연시키고 민변이 이런 집단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변이 누군가를 변호했다? 그 사람은 좀
간첩이 아닐까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진짜로. 거짓말 아니면 진짜로. 뭐 모든 민변이 뭐 아니, 보안사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그래도 청주 간첩단 예. 사건에서 민변이 하는 짓을 보고 그리고 탈북자들한테 민변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런 계속 느낌이 들 정도라는 아니, 말씀이시죠. 탈북자들한테 민변이 자꾸 북한으로 다시 가라고 하는 그런 조직인데 민변이 민변 좋아하세요? 아니 민변 지금 민변이 80년대 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 민변이 네네. 아닙니다. 완전히 얘네들은 그냥 그냥 북한의 하부 조직처럼 움직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이게 지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탄핵을 마구잡이로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헌재가 나서서 브레이크를 일단 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 마찬가지로 또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나 이정섭 검사, 이정섭 차장 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과 관련된 또 수사를 했었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결국 그러면 헌재에서도 기각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네. 헌재가 9명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진보 뭐 4명 보수 뭐 5명 4명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난 좀 문제가 있는 게 검사가 이 정도 권한을 사용했다는 게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데 4명이나 찬성을 했잖아요. 이거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슬아슬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9대 0이나 8대 1 정도가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5대 4라는 거는 좀 진짜 문제가 있고요. 한 우리나라 명만 까딱 잘못다 네 생각했으면. 맞습니다. 근데 예. 이 사람들은 이 네 명은 거의 모든 그 재판에서 다 저쪽 자기를 뽑아준 그냥 저쪽 편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헌법재판소는 그래도 우리 그 헌법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하고 뭐 이거를 보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어야 되는데 자기를 뽑아준 데가 문재인이니까 나는 문재인 쪽 편만 들겠다라고 계속 한다고 하면은 굳이 최고의 전문가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아무나 거수기 갖다 놓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진짜 이 법률만 가지고 따지고 검사의 행위만 가지고 판정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 인간들이. 그렇죠. 정말 나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 헌재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니까 나중에. 그래도 헌재 이번에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신 분들이 5분 계셔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교수님 말씀대로 한 명이라도 진짜 잘못 생각했으면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정권 바뀌고 뭐 이러면은 이제 이게 역전되면 뭐 탄핵 심판하면 무조건 인용됩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래도 헌재가 정말 천만다행으로 딱 한 명 차이로 이렇게 검사 탄핵 말도 안 되는 검사 탄핵 10년 전에 이미 진작에 다 끝난 문제를 갖다가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당시에 뭐 반란표가 많이 나왔다고 이거를 밀어붙였던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검사 탄핵을 한 말도 안 되는 탄핵에 대해서 헌재가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줬다. 그러니까 이게 네. 헌재가 이제 나중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뭐 이재명 수사한 거 가지고 검사 탄핵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결한 거 가지고 판사를 탄핵할 수도 있어요. 판사 뭐 너무 편향되게 했다고. 그렇죠. 이런 거를 검사다음은 판사할 거예요. 네, 국회가 지금 너무너무 권한이 커져가지고 국회가 지금 안 그래도 미친 국회가 권한까지 가졌으면 이거는 우리나라 재앙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이재명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국회 때문에 망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요 얘기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